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발달 불균형 어떻게 재활해요? 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발달장애 아동들의 발달이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생활연령은 60개월인데 이 현재 발달 연령이라고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발달 연령이 인지는 36에서 48개월이 나오는데 정서는 12에서 18개월로 나오는 거죠. 또 사회성도 12에서 18개월로 나오고 언어도 보면은 인지적 언어가 36에서 48개월, 정서적 언어는 12에서 18개월, 인지적 행동은 36에서 48개월, 정서적 행동은 12에서 18개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불안장애, 조증, 조현병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심리치료 대상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달 재활을 전개를 해야 하는데 이 아이가 발달의 불균형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재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인간의 이 인지와 정서는 인간의 정신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와 정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은 인간의 뇌를 보면은 이 뇌 안에는 뇌세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래서 이 뇌세포가 대뇌변형계에서 연결이 될 때 보면은 우리가 인지적 활동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대뇌에서 뇌세포들이 연결되면 인지활동이 전개가 되고, 대뇌 변형계에서 뇌세포들이 연결되면 감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정서 영역이죠.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뇌의 활동을 잠깐 우리가 보면서 좀 한번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능이 볼까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뇌의 잠재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과학은 뇌의 신비의 도전장을 냈다. 기능성 MRI라는 이 첨단 기계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장비다. 이러한 장비를 통해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그 역할에 따라 영역이 나누어져 있음을 알아냈다. 기계 속에선 안무가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뇌가 안무 구상 시 활동하는 뇌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안무가가 안무를 구상할 때 보니까 뇌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혈액과 산소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 에너지원이죠. 근데 이 혈액과 산소가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뇌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놀라운 창의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렇게 뇌를 폭넓게 연결하지 못한다라면은 약간 좁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뇌세포 연결망을 폭넓게 전개한다 그러면은 넓고 폭넓은 정신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 아동들은 더더욱 뇌세포의 연결망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뇌세포 연결망을 확대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재활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간은 이러한 뇌의 활동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문화를 창조해왔다. 우주 전체보다 더 넓고 무한한 창조력을 지닌 뇌의 신비. 이를 밝히는 일은 생명의 신비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의 뇌를 보다 잘 알고 발달시킬 수 있다면 이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 나아가 전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와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뇌를 잘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이 보면은 이게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건 뇌를 망치는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혹 우리가 재활을 할 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잘못된 학습 때문에 발달 장애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발달에 부적합한 자극으로 인해서 아이가 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아이가 발달이 이런 식으로 불균형적으로 진행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발달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이는 지금 생활 연령이 60개월이면은 우리가 만 4세잖아요. 그 유아기에 있단 말이죠. 유아기에.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 아동들을 접할 때 보면은 뭐 나이는 예를 들어서 15살인데 발달 연령이 요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15살의 생활 연령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 연령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5살 정도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를 15살이 아니라 5살 정도의 자극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됩시다. 비행기 이렇게 아우 잘했어요 하면서 안아주고 재밌는 놀이를 해준단 말이죠. 또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 이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대나무가 됩시다. 대나무 이렇게 대나무도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보면 어때요? 보세요 한번. 자, 비행기 대나무 됩시다면 비행기 대나무 이렇게 했어요. 이 활동에 뭐가 있어요? 인지가 있는 거예요. 인지. 그쵸? 인지가 있죠. 생각이 있죠. 그 다음에 비행기 대나무 됩시다 하니까 비행기 대나무 했죠. 인지 있어요. 요거 할 때 뭔가 느낌이 있어요.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 있죠. 말하기 듣기. 그 다음에 행동 있죠. 비행기 이렇게, 행동은 또 이렇게. 요게 이제 인지적 행동과 또 정서적 행동, 요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걸 선생님과 함께 했으면 사회성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함께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사회성과 언어와 행동이 이렇게 다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 정서, 기억은 기초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 영역이 되는 거죠. 언어와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언어와 행동은 표현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표현 영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언어나 행동. 그 다음에 관계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 관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관계 영역으로서의 사회성이 전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 중간, 상위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된 거예요. 왜 상위라 그랬냐면 사회성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중간, 언어와 행동 안에는 인지정서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관계성을 연구한 게 이제 MBPA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BPA 과학은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 그러니까 Mind, Brain, Physical Activity, 그러니까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안에는 뇌세포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뇌 안에. 이런 걸 다 증명한 거죠. 이런 걸 증명해서 설명하면서 모든 재화를 융합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MBPA 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의 재화를 전개하기 위해서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발달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발달 불균형 상태에서 이 발달 불균형을 재활할 수 있는 핵심 원리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놀이가 되는 거예요. 놀이. 왜냐하면 놀이 속에 뭐가 있어요? 놀이 속에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께서 인간에게 놀이라는 것을 준 거예요. 사람과의 놀이. 그러니까 사람과의 놀이로 다 발달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 보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발달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더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이런 욕심 때문에 조기에 아이들한테 놀이를 충분하게 주지 않고 학습을 막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발달의 원리,
우주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조화와 균형이라는 우주의 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달 장애가 발생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철학과 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교육학을 연결짓죠. 왜냐하면 철학, 교육, 심리학 이 모든 발달학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철학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심리학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이것을 교육학으로서 실천하게 하고 또 심리치료나 재활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선생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다. 그래서 발달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한 놀이를 통하여 재활을 전개해야 하고 또 이 아이들의 발달이 청소년 시기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이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지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을 동시에 발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집행했을 때 비로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